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꿈을 통한 우리 무의식을 이해하는 거, 꿈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해 가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고 의식의 검열하에 늘 살고 있는데, 꿈속에서는 이제 그 억압이, 그 검열이 느슨해지니까 타협의 산물로 무의식의 사고, 무의식의 감정, 무의식의 재현, 이런 것들이 이제 솟아오르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동안에 의식의 검열이 있으니까 의식이 알지 못하게끔 무의식이 나와야 하니까, 의식이 알지 못하게끔 무의식이 나와야 하니까 교모하게 변형을 거치더라. 꿈의 변형 혹은 꿈의 가공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꿈이 황당무계하게 나오는 원인이 그런 거다. 이해할 수 없게끔, 의식이 알지 못했게끔 이해할 수 없게끔 해서 표출돼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꿈의 변형물, 또 가공물, 혹은 무의식의 변형물, 무의식의 가공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가공물을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표출해 나타나느냐 봤더니 대치와 압축과 상형화와 상징화더라, 이런 거예요. 대치, 바꿔서 나온다. 이게 꿈속에서 장면들은 내 속생각을 바꿔서 교모하게 표출하더라. 바꿔, 대치하더라, 전치하더라. 디플레이스먼트 영어로는 바꿔, 대치하는 거죠. 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치, 전치를 하면 무의식 욕망을, 무의식의 어떤 충동을 아주 변화무쌍하게 다른 어떤 것으로 투사하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내 속마음을 다른 걸로 투사한단 말이에요. 교모하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투사하거나 전환시켜 나타내 보이는 꿈의 활동을 말한다.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자기 속생각을 숨기고 다른 얘기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아이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엄마가 왔을 때 막 달려가지고 엄마, 그 동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동생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동생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을 숨기고 그 숨기를 거무하게 표출을 하되 이제 동생 탓으로 돌리는 거, 그런 것을 이제 투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심리 기제 중에 이제 그렇게 투사를 하는 건데, 전환을 시킨다,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꿈속에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꿈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딴 세상에 나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그렇게 표출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욕망, 내 무의식의 욕망, 무의식의 충동, 내 속마음, 내 감춰진 것들이 이제 바꿔치기해서 투사시켜서 전환시켜서 나타내 보이는데, 그것도 꿈에서도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사는 만약 어떤 주체가 외부로부터 심리적인 압력을 받았을 경우 자아는 압력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원인을 외부 세계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 놓고서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들이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가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 남자친구가 나를 찬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찼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투사심리인데, 꿈속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내담자가 찾았는데, 한 여성이 찾았는데,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저항하니까 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내가
강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그 강아지를 내가 막 목 졸라 죽이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깨갱깨갱깨갱 놀래가서 깼어요. 황당무계하잖아요. 내가 괜한 강아지를 막 목 졸라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무계한 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 야 개꿈이다, 개꿈이죠. 우리가 뭐 보통 쓸데없는 꿈이라고 할 때 개꿈이다 그러지만 개꿈이 아닌 거예요. 그 개가 다른 걸로 대치됐다 이거. 혹시 그 미워서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시누이예요. 시누이가 나를 사사건건 나한테 괴롭히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믿고 추종하고 죽이고 싶도록 싫습니다. 그 보세요. 강아지가 시누이가 강아지로 바꿔서 나온 거죠. 시누이가 강아지로 바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누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시누이가 강아지 대신에 강아지가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막 목줄로 꿈을 꾼 거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누굴 졸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그렇게 투사돼서 바꿔줘서 전치돼서 대치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꿈을 꿀 때 이 꿈은 뭔가가 바꿔줘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 뭔가를 바꿔서 나오는 많은 꿈들, 거의 모든 꿈들이 뭔가를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꿔서 나오는 그런 걸 찾아서 풀어가야 된다. 자기 속마음을 뭐가 바꿔서 나왔는지. 예전에 저를 찾은 어떤 부인의 꿈이에요. 어느 날 그 부인이 오셔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작은 복슬복슬한 강아지가 3마리 있었어요. 2마리는 하얗고 예쁘고 귀여웠고 다른 1마리는 얼룩이 졌고 나약했어요. 꿈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강아지가 나오네. 2마리의 하얗고 예쁘고 복슬복슬한 게 있고 1마리의 얼룩졌고 나약했네. 그럼 이 강아지가 바꿔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꿔서 보니까 이 2마리는 그 당시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 딸 자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자녀가 있었는데 둘은 아주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하얗고 예쁘고 귀엽다. 순수하고 아주 예쁘게 귀엽게 잘 자라고 있었고. 근데 한 마리는 어디서 왔어요? 한 마리는 남편으로 대체됐다. 한 마리는 얼룩이 좋고 나약했다.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또 가정 폭력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근데 강아지는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부인이 돌봐야 할 식구가 셋이 있는데 둘은 귀엽고 예쁘고 잘하는데 이 강아지는 나약하고 얼룩이 좋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다. 바꿔서 나왔어. 이제 설명하는 거 뭔가 예쁜 자녀들이 2마리가 이렇게 나왔고 남편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 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남편들에 대해서 막 얘기한다. 그 꿈을 통해서 무의식에 우리가 심리 치유는 마음을 치유해가는 예술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이 수단화돼서 자신의 속마음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의식의 아픔을 무의식의 상처들을 이제 풀어가고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알미고 치유요 그랬잖아. 알미고 증명이요 치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치유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무의식의 알을 알아가면서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 치유다. 그렇게 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해라. 두 번째 가공물은 꿈에
변형물은 이제 바꿔치기를 했고, 이번에는 전치 대치를 했고, 이번에는 압축 응축이에요. 압축 응축. 공동사시용이라는 건데, 공동사시용. 콘덴세이션. 영어로 공당사시용 불어로 하면 공당사시용.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압축, 응축, 모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모여졌어. 꿈에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이 무의식의 사고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합쳐져서 표출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압축 혹은 응축이라고 부른다. 압축이나 응축이라고 부른다. 어떤 실수행위나 말실수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기에 합쳐져서 표출돼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신화나 어떤 등장인물들, 동화나 이런 데 등장인물들이 어느 쪽은 괴물 같기도 하고 어떤 쪽은 뭐 독수리 같기도 하고 어떤 사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응축이라고 부른다. 압축이라고 부른다. 여러 의미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형태를 띈다. 그래서 응축은이라 하면 꿈속에서 일종한 압축이, 응축이 행해진다는 것인데, 한 인물이 현실 세계의 여러 인물로 겹쳐서 나타나게 된다든지, 또는 무의식의 욕망이 투사해서 한 인물이 여러 다른 상황에 동시에 나타내 보이게 되는 현상들 등이 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상한 일이죠. 이게 꿈꾼 사람이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누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하고 누구 같기도 막 겹쳐져 있단 말이야. 응축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우리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림에 여러 요소가 막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나중에 발전하면 이제 추상화, 여러 요소들이 그 그림 안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정무라는 그걸 그대로 풍경화는 그대로 베끼는 거지만, 이제 여러 요소들이, 마음에 많은 요소들이, 여러 요소 생각들이 막 들어가면 이제 추상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거다. 응축, 여러 요소들이 꿈속에 들어가 있더라.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교수님을 찾은 어떤 대학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레포트가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 자기가 쓴 레포트를 보여주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포트가 중요해요. 친구는 물론 여기 이제 꿈에는 항상 이런 대치와 응축이 같이 나오니까 어떤 경우는 대치를 풀어야 되고 어떤 데는 응축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에 별로 친하지 않던 친구, 누군가 바뀌어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담사가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친구로 나왔는데 자기는 잘 모르던 레포트가 숙제가 있었다. 숙제. 모르던 숙제를 알려줬다. 그 학생은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아픔, 상처 때문에 커다란 공황장애, 공포증에 시달려요. 공포증. 강의실에 오는 걸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인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대인공포, 시선공포. 대인, 남들 만나는 것에 두려웠고, 시선공포, 남들이 자기를 늘 쳐다보고 관찰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지를 못하고, 강의실 같은데, 도서관 같은데, 대중교통 같은 거 못하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황장애인데 대인공포나 시선공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픔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린 시절 3살 때쯤에 이제
집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친부모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후로 친부모는 본 적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계모가 왔는데 계모가 이제 자기를 많이 힘들게 해서 그랬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이고 좀 폭력적인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고, 또 형이 있었는데 형이 자기의 그런 고통, 그 형도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그러면 그때마다 또 나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상처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있어 왔던 거다. 그런데 이제 마음 안에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미움, 증오, 또 형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것을 갖게 된다. 왜냐면 자기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고 괴롭혔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증오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들이고 윤리도덕적으로는 형인데, 우리가 초자는 늘 일상생활의 윤리도덕에 나라고 그랬으니까 초자가 너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부모님을 존경해야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님을 매우 미워하고 그러니까 마음 안에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너가 불효자식이야, 너는 뭐 이런 질책들이 또 한쪽에 내 마음 안에는 한쪽에서 온다면 그 초자가 질책한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초자가 내 자아에 대해서 막 질책을 하는.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야. 죄책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사람들 많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를 거야 라고 스스로가 또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거야, 나를 뭐라고 할 거야, 스스로가 피하게 돼. 그리고 두려워지니까 점점 이제 대인공포, 시선공포 그런 것들을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런 공황장애니 공포증이니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죄책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벗어야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죠. 레포트야. 내가 해야 할, 학생이 해야 할 레포트들이 있듯이 내가 풀어야 할 레포트들이 있는 거야. 숙제들이 있는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친엄마의 관계, 계모와의 관계, 형하고의 관계, 또 자라면서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복잡하게 얽히고 섞였겠죠. 그런 걸 풀어야 할 숙제들. 그러니까 꿈속에 레포트가 있었다. 레포트가 응축된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 레포트. 거기는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계모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구나. 그런 게 응축이. 그래서 그런 걸 풀어가면서 나의 상처받은 아픔을 대화로 이제 풀어갔을 때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좋아지면서 조금씩 심하던 공황장애가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거다. 조금 줄어들어가는 거다. 그게 응축, 압축의 개념이다. 그게 응축의 개념, 압축의 개념이다. 결국에 꿈을 수단으로 해서, 꿈을 이용해서 무의식의 아픔,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바로 꿈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해가는 과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큰 메커니즘이 두 개예요. 대치의 메커니즘과 응축의 메커니즘, 압축의 메커니즘. 응축 또는 압축이라고 그랬죠. 그 메커니즘으로 꿈이 거의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꾸는 꿈은 늘 이 대치와 압축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치, 바꿔치기 돼 있고 응축돼 있고, 그게 서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딱딱 구분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이게 대치면서 응축이기도 하고, 어떤 건 대치이면 어떤 건 응축이기만 하고, 이렇게
서로 축과 대치가 얽혀서 꿈이 나타나 보인다 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치와 응축을 풀어가야 돼. 꿈꾸는 사람,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서 마음을 치유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치유하려면 우선 일기장에서 그거 쓰고 뭐가 바꿔서 이렇게 나왔는지, 뭐가 응축이 돼서 압축이 돼서 이게 나왔는지 일일이 찾아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풀어가는 거라. 그게 내 마음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의 가공물, 무의식의 가공, 풍으로 나타난 가공물의 이제 형상화라는 것은 이제 모든 꿈은